안녕하세요. 지구별 인문학 여행자 지구인입니다. 왕자의 게임 시즌7의 첫 에피소드는 1000만 명의 시청자를 기록했습니다. 스트리밍 시청자까지 포함하면 1600만 명이 넘습니다. 시즌6 첫 에피소드가 800만이 시청한 걸 생각해보면 이는 역대 시청률 기록 갱신이자 2016년 2300만 시청률을 단숨에 뛰어넘을 수 있는 기록이기도 합니다. 왕자의 게임을 위한 필독서, 왕자의 게임 그 이전의 이야기에 이은 기쁘다 왕자의 게임 오셨네 시즌8 그 두 번째 이야기. 오늘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촬영 비하인드 스토리와 원작 소설과 드라마가 다른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스포일러가 많으니 아직 드라마를 시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조심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드라마 제작자들은 원작자인 마틴의 테스트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왕자의 게임 드라마의 실질적 제작자인 데이비드 베니오프와 D.B. 와이스는 단박에 소설 왕자의 게임에 빠져듭니다. 처음에 데이비드가 읽고서 친구인 와이스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하네요. 이들이 왕자의 게임을 TV 시리즈로 만들고 싶어서 조지 R.R. 마틴, 일명 쌍알 마틴 옹을 찾아갔을 때 대략 5시간 정도 미팅을 했다고 합니다. 마틴 옹은 퀴즈를 내서 이들이 작품을 만들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했다고 합니다. 마틴은 단순히 TV 시리즈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실제 원작에 충실한 오리지널리티를 가진 작품을 원했기 때문이죠. 책의 훌륭한 완성도를 해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틴이 한 질문은 존 스노우의 진짜 엄마가 누구일 것 같냐였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시즌7을 넘어서고 있으니 존 스노우가 바로 와 의 아들일 것 같다는 게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당시에는 그랬죠. HBO가 왕자의 게임을 캔슬하려 했다면 믿으시겠어요? 헐리우드 TV 시리즈는 방영 전 다른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방영하기 이전에 파일럿이란 것을 합니다. 일부 관객들 앞에서 관람평을 받는 일종의 베타 테스트인데요. 왕자의 게임은 이 파일럿 테스트 결과가 참혹했다고 해요. HBO 임원진과 제작진은 뷰어십 테스트 결과가 너무 참혹해서 차라리 방영 전에 전 시리즈를 캔슬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왕자의 게임은 당연히 방영이 되었는데요. 이를 위해 스크립트는 전체를 다시 썼고 이미 촬영한 부분의 95%를 다시 재촬영했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감독 역시 바뀌었죠. 캐스팅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새롭게 캐스팅된 대표적인 배우가 바로 놀라지 마십시오. 데네리스 타가리엔입니다. 에밀리아 클라크는 초기 캐스팅 멤버가 아니었습니다. 템진 머천트가 몰래 캐스팅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쩌면 실제로도 매우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어쨌든 재촬영 과정에서 캐스팅도 바뀌었고 에밀리아 클라크는 무명 배우에서 전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알려지지 않은 어떤 이유 때문에 템진 머천트는 왕자의 게임에서 하차했고 이후 미드 세일럼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캐틀린 스타크 역시 미셸 페어리가 아니라 제니퍼 에일이었습니다. 오리지널 파일럿은 방송된 적이 없으니 전혀 볼 수 없습니다만 이 파일럿에는 원작자인 조지 R.R. 마틴이 카메오로 출연했었다고 합니다. 데네리스와 칼 드로고의 결혼식에 마틴 옹이 뒷배경에 나오는 큰 모자를 쓴 귀족 1로 출연했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볼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피의 결혼식은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건입니다. 조지 R.R. 마틴은 실제로 역사, 그 중에서도 영국 역사를 가장 잘 알고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대표적으로 조지 R.R. 마틴이 왕자의 게임 이전에 쓴 책인 The Iron King이라는 작품은 실제로 일어났던 잉글랜드의 전쟁사를 다루었는데요. 실화임에도 왕자의 게임 뺨샷하고 때릴 정도로 완전 개막장입니다. 왕자의 게임 내 피의 결혼식, 이른바 더 레드 웨딩은 스코틀랜드 왕이 어린 백작 형제를 잔인하게 죽인 검은 저녁 만찬, 더 블랙 디너라는 스코틀랜드 역사를 그대로 본따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16살인 윌리엄 더글라스 백작과 10살 동생은 스코틀랜드의 왕 제임스 2세의 만찬에 초청을 받습니다. 왕의 고문은 이 어린 백작과 그 동생을 성 밖으로 끌어내고 모의 재판을 얼렁뚱땅 연 뒤 그 둘 모두를 참수시켜버립니다. 퍼플 웨딩이라고 불리는 조프리의 결혼식 역시 실화를 바탕에 둔 것입니다. 조프리가 독살당할 때 보라색으로 변하며 죽었기 때문에 퍼플 웨딩으로 불리는데 1153년에 영국 왕자 유스타스가 독살로 죽은 것을 본따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퍼플 웨딩 역시 원작 소설에서는 TV 드라마보다 훨씬 잔인합니다. 조프리는 숨을 못 쉬다가 자기 목을 쥐어뜯어 숨구멍을 뚫으려다 결국 죽고 맙니다. 원작에서 캐틀린 스타크는 죽지 않습니다. 소설을 읽지 않고 TV로만 왕자의 게임을 접하신 분이라면 피의 결혼식 이후 캐틀린 스타크는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으실 텐데요. 소설 원작에서는 피의 결혼식이 캐틀린 스타크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롭 스타크는 본래 프레이 가문과 혼사를 치르기로 되어 있었는데 전쟁터에서 만난 여인과 사랑에 빠져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이후 전략적 동반자를 위해 결국 프레이 가문과 혼인을 맺게 되는데 배신의 천재 프레이가 스타크 가문을 배신하고
결혼식에서 롭 스타크, 그의 정실 부인, 그의 어머니 캐틀린 스타크까지 스타크 일족을 전부 몰살시켜버립니다. 캐틀린 스타크가 죽은 뒤 프레이 가문은 그녀의 시체를 강에다 버리는데요. 시체는 3일을 흘러 깃발 없는 형제단 베릭 돈다리온에 의해 발견됩니다. 베릭 경은 그의 목숨을 대가로 캐틀린 스타크의 목숨을 살리는데요. 캐틀린 스타크는 살아나지만 피부는 회색빛이고 머리카락은 푸석푸석하며 하얗게 변해버렸다고 합니다. 얼굴에 움푹 들어간 상처에는 죽은 피가 가득 차 있는, 말하자면 좀비 같은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말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피해 결혼식에서 그녀는 목을 깊게 베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녀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베릭 돈다리온은 빛의 신을 섬기고 이로 인해 여러 번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좋은 역인지 나쁜 역인지 헷갈리는 이 캐릭터는 하운드와의 결투로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후 캐틀린 스타크는 레이디 스톤하트라는 이름으로 브라더후드의 새로운 수장이 되고 라니스터와 프레이에 대한 복수의 행진을 시작하게 됩니다. 실제로 스톤하트, 돌심장처럼 차가운 마음을 갖게 된 그녀는 오로지 복수심만 가득 찬 원귀처럼 변하게 되고 자신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브리엔느가 제이미 라니스터를 죽이라는 명령에 불복하자 브리엔느를 처형하려고 합니다. 롭의 부인 역시 죽지 않습니다. 피해 결혼식에서 롭 스타크를 비롯해 그의 부인 제인 스타크, 그리고 모친 캐틀린 스타크까지 다 죽습니다만 원작 소설에서는 부인인 제인 스타크는 그레이 가문과 롭 스타크의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목숨을 건지게 되지만 이후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묘사됩니다. 드라마에서는 부인의 뱃속의 아이까지 죽음으로 인해 더욱 잔인한 장면을 연출하게 됩니다. 저 역시 다른 모든 이들이 죽을 때는 헉 정도였지만 임산부의 배를 찌를 때는 안 돼! 하고 비명을 지를 정도였으니까요. 드라마와 소설의 스토리가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왕자의 게임은 드라마와 소설이 조금씩 다른 스토리를 보이는데요. 이는 시즌 5를 넘어가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왕자의 게임 시즌 5부터 드라마가 원작 소설의 타임라인을 초월해서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설도 매우 재미있으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과거본은 번역이 정말 개떡 같았으나 이후 나온 버전은 번역도 조금 나아졌으니 볼만합니다. 드라마상에서 산사는 윈터펠을 차지하고 있는 볼튼 가문의 서자 램즈와 결혼하게 됩니다. 사이코패스 역의 램즈는 결혼 첫날부터 산사를 학대하죠. 그러나 원작 소설에서는 산사 스타크가 아닌 산사의 친구인 제인 풀이 램즈와 결혼하게 되는데요. 제인 풀은 시즌 1에 잠시 나온 바 있습니다. 스타크 가문이 패망하자 볼튼 가문이 윈터펠을 차지하게 되고 이에 대한 정통성을 부여하기 위해 리틀핑거의 계략으로 산사의 친구 제인 풀을 아리아 스타크로 위장시켜 결혼을 시킵니다. 제인 역시 램즈에게 학대를 당하다 이를 견디지 못하고 태온 그레이조이와 함께 윈터펠을 탈출합니다. 이 역할은 드라마로 넘어오면서 산사 스타크가 고스란히 떠맡게 되는 것이죠. 아마도 역할이 너무 분산되면 TV 드라마이니만큼 스토리를 집중력 있게 끌어가기 힘들어서 선택한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참고로 얘기하면 산사 스타크 역을 맡은 소피 터너가 키가 미친듯이 커지면서 남자 배우들의 부담감이 폭발하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덕분에 스토리 내에 거산 마운트 이름을 빌려서 거산사라고 불린다고 하네요. 드라마는 소설보다 3년 시점이 늦습니다. 왕자의 게임 드라마는 시즌 1에서 로버트의 반란이 17년 전 일로 회상됩니다. 하지만 원작 소설에서는 14년 전 사건입니다. 이런 3년이라는 시간차로 인해 캐릭터들의 나이가 조정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데너리스 타가리엔인데요. 데너리스는 원작 소설에서 13살이었던 것이 16살로 수정되면서 아주 대폭적인 19금 배드신이 난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왕자의 게임은 언어를 창조했습니다. 왕자의 게임은 웨스테로스에서 사용되는 공용어를 제외하고 건너편의 에소스 대륙에서는 각각의 나라들이 자신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대표적으로 도스라키가 있고 발라리아어, 머린처럼 정복해가는 나라들의 언어도 있죠. 마티농은 소설을 위한 일부의 언어만을 만들었는데요. TV 시리즈에서는 이를 실제 언어로 구현해줘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완벽한 언어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작진은 랭귀지 크리에이션 소사이티의 데이비드 제이 패터슨을 찾아갑니다. 패터슨은 도스라키어와 발라리아어 이 두 언어를 모두 만듭니다. 단순히 언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문법과 발음 체계까지도 정립했습니다. 실제로 dothraki.org에 가시면 언어를 배우실 수 있습니다. 마틴 옹은 글로써 왕자의 게임을 만들었기 때문에 영상물보다 친밀성이 높을 순 없습니다. 때문에 TV 드라마로 제작될 때에는 제작진들은 수많은 디테일을 다시 창조해내야 했지요. 그 중에는 팬들, 일명 덕후들이 만들어간 부분도 있습니다. 시즌6의 타워 오브 조이신에서 홀랜드 리드가 입고 있는 옷의 문장이 대표적입니다. 마틴은 책에서 리자드 라이언, 도마뱀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문양을 묘사하지도 혹은 사파를 넣지도 않았습니다. 드라마에서는 이를 영상물, 즉 실제물로 만들기 위해서 상상력을 발휘해야 했는데 덕중에 덕은 양덕이라더니 왕자의 게임 해외 팬들은 이미 소설과 관련한 수많은 아트워크들을 몇 년 전부터 선보이고 있었고 이 작품들이 원작에 충실한 것은 당연지사일 테지요. 왕자의 게임 제작사인 HBO는 이를 그대로 차용해서 사용합니다. 전쟁씬은 모두 레알이라고 합니다. 왕자의 게임 전체를 통틀어 가장 치열한 전쟁씬은 시즌6에 나오는 존 스노우와 램지 볼튼 부대 간의 전쟁, 일명 사생아들의 전투일 것입니다. 이 전쟁씬에서는 기마 부대가 넘어진 존 스노우 뒤에서 달려와 그를 지나쳐 돌격해가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를 포함해 시체의 산에서 싸우는 장면 등 거의 모든 전쟁씬이 놀랍게도 CG가 아닙니다. 이후 나오는 시체의 산들도 모두 마네킹을 직접 제작해 말과 시체의 산을 이룬 것이라고 하네요. 존 스노우 역의 키트 해링턴은 인터뷰에서 기마 부대가 달려들 때 너무 무서웠다고 합니다. 이 에피소드 하나 촬영하는데 무려 25일이 소요됩니다. 엑스트라는 500명, 말은 80마리, 스턴트맨은 65명, 카메라팀은 4팀이나 따라붙었다고 하네요. 존 스노우가 램지의 얼굴을 때리는 이 한 장면은 여러 촬영 각도를 담기 위해 10시간이나 촬영됐다고 합니다. 용을 타고 온 데네리스 타가리엔에 의해 라니스터 군대가 모두 불타 죽을 때 불타 죽은 군대는 CG가 아니라 진짜 몸에 불을 붙여 촬영했습니다. 도스라키인들이 말에 일어나 점프하며 화살을 쏘는 모습도 모두 진짜 액션이라고 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타가리엔 가문은 은백색의 금발과 보라색의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보라색 컨택트 렌즈를 끼고 촬영해 타가리엔 가문의 보라색 눈을 연출하려 했으나 데네리스 역의 에밀리아 클라크가 보라색 컬러 렌즈의 심각한 부작용을 보여 그냥 파란 눈으로 촬영했다고 합니다. 그동안의 촬영본도 전부 다시 촬영해야 했고요. 아리아 스타크는 얼굴 없는 사람, 일명 페이스리스 맨으로부터 훈련을 받는 부분에서 잠시 눈이 머는 역을 연기할 때도 아리아 역의 메이시 윌리엄스가 16mm짜리 불투명 렌즈를 끼고 연기했다고 합니다. 마틴 옹이 칭찬한 배우가 있습니다. 바로 조프리 역의 아일랜드 출신 배우 잭 글리스온인데요. 워낙 개갱기 왕역을 잘해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는데요. 전하는 바에 따르면 조지 R.R. 마틴이 이런 편지를 보냈다고 하네요. 훌륭한 연기를 축하합니다. 덕분에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싫어해요. Congratulations on your marvelous performance. Now everyone hates you. 왕자의 게임의 출연 배우들은 모두 왕자의 게임 소설을 읽지 않는다고 해요. 왜냐면 자기 캐릭터의 미래를 알게 되는 것이 두려워서라고 합니다. 연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왕자의 게임 시리즈 그 두 번째, 아무도 모르는 비하인드 스토리와 원작 소설과의 차이점, 재미있게 보셨나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지구별 인문학 여행자 지구인이었습니다.